예비등 세미나 9월에 그렇죠? 저희가 예비등 세미나를 9월쯤에 항상 9월이나 10월쯤에 일찍 하는데 그때는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이 네 저희 야채 막 시작하려고요. 좀 일찍 했더니 참석률이 많이 저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참석률이 좋아지네요. 이제 곧 겨울방학 지나면 저희가 입학할 때 되니까 많이 오셨는데 학부모 소개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서비스 분도 계시고 혹시 현수 받고 오신 분 계시죠? 네 어디서 오셨건 다들 네, 모두 환영합니다. 그냥 우리 괜찮아요? 편하게 오세요. 오늘 저희 학부모 세미나 자체에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공부는 애들이 하는데 왜 엄마를 오라가라 하는지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 저희 학원 오늘 학부모 세미나가 49번째예요. 저희 학원이 15년 됐는데 제가 이럴 때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49번째고요. 저희가 이 학부모 세미나를 매달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3일째 학습법이 저희 학원 운영 원칙이라서 그래요. 사실 공부는 아이들이 하지만 아이들 혼자 다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정어머니 여기 맨 앞에 자리 있어요. 제가 의자를 해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앞에 앉으시고 원래 그 책상이 3인용 책상인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자리로 세워서 앉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아무튼 교육 로드맵 잘 준비해서 3시 모두 어서오세요. 그거 뭔가요? 네. 어쩐지 제가 너무 낯이 익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근데 은밀이 어머니가 학원 등록하실 때 딱 오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죠? 네네. 전통어만 해서 목소리는 나시는데 얼굴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지 어머니도 얼굴도 한 번씩 뵙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하는 시간 가지셔서 너무 좋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6학년 어머니들 중에서 송우리에 계신 6학년 어머니들 중에서 제일 교육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부모님이 많이 깨어 계신 만큼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앞서가게 될 거예요. 그쵸? 저는 사실 요즘에 너무 가슴 설레요. 막 너무 애기 같던 직혜나 여경이 여진이 이런 애들이 언제 커가지고 벌써 내일 모레면 교복 입고 중학교 가서 각 학교마다 막 좋은 태도와 실력으로 빛을 발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 설레지 않나요? 그쵸? 네, 걱정만 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야, 기특하다.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실 텐데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로드맵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듣도 보도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 전문학원으로서 15년간 스무리에서 자리매김해왔고요. 지금까지도 놀라운 성과를 많이 이뤘지만 작년 한 해 정말 아이들이 학습량이 너무나 우수해서 전국 상위 10%에 들어서 최우수 캠퍼스로 시상한 바가 있고요. 실제 영어 경시대회도 만점자도 배출하고 우수한 등급을 수없이 많이 배출해왔고요. 또 영어 말하기 대회 강신입니다. 실전시 영어 말하기 대회, 본선 진출하는 등 그리고 해법원 평가. 저희가 이제 영어 전문학원으로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전반부도 함께 같이 해왔고요. 많은 아이들이 수상 경력도 있고 포천시 1등도 저희 학원에서 배출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명예 전당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매달 열심히 영어 말하기 공부, 단어 공부하는 거 있는데 명예 전당들 들어보신 거 아시죠? 네, 이게 너무 필요하기에요. 너무 좋은데 아이들 너무 지겨워하죠. 1000명 이상 배출했어요. 이 아이들의 이렇게 학습 습관을 잘 잡아가고 꼼꼼한 학습 관리와 우수한 강사진으로 제가 우수한 강사진 확보한 애들 지력해왔고요. 이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중등부 내신 성적, 대학교 입시 성적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본인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가 사실 다 중요해요. 시기별로. 이 중에서 혹시 10세 이전에 나는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사교육에 좀 신경 썼다 하시는 분이세요? 계시잖아요. 왜 안 드세요? 네, 학원도 보내시고 신경 안 써요. 어서오세요, 요생이 어머니. 여기 맨 앞에 자리 딱 하나 있어요. 사실 10세 이전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 진짜 성견지명 있으신 거예요. 아이들은 10세 이전에 학습
습관 잡기 가장 용이하거든요. 아이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재밌어하고 어머니도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과제도 봐주시고 공부도 모르는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하시고 풀어주시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생 10명 중에 평균적으로 8, 9명이 부모님의 의지로 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 열심히 하죠. 다 천재 같고 우리 명문대 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 갈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기초 학습 습관이 잘 다져진 아이들은 그나마 중학교 때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더 용이하긴 한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좀 사춘기도 오고 여학생들은 까칠 대마녀를 외신하고 남학생들 방 문 닫고 들어가면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10명 중에 8, 9명 공부하다가 한 대여섯 명으로 줄어요. 중학생이 되면 누구나 겪는 애로사항이에요. 아야 공부를 지가 해야지 뭐 내가 억지로 어떻게 시켜. 아유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이러시기만 하시고 학습에 대한 관여도 많이 안 하십니다. 몰라서 못해주시기도 하고 애랑 싸우기 싫어서도 못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공부하려만 해요. 대학 갈 놈들만 공부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8, 9명이 대여섯 명으로 줄고 고등학생 되면 20명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이때는 정말 자기 의지로 공부하기 때문에 진짜 착하고 열심히 해요. 산만하거나 문제 일으키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학원에만 해도. 그런데 대학 간 친구들만 공부 열심히 한다 했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에는 다 그냥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야 공부하지 마. 엄마 대학 안 보낼 거니까. 그런 거 안 계시죠? 이게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오는 게 사회에서 더 대접받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 아이는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경쟁력을 좀 더 갖췄으면 좋겠는 건 부모 마음이지만 아이들은 요즘에 대학을 안 가도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착각을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 천연 자원이 풍부하거나 부족 직업군, 좀 힘든 일 이런 일을 해도 대접받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땅덩이도 워낙 작고 천연 자원도 없고 오로지 자원이라고는 인재의 양성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대학 서열화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학벌주의 이런 것도 뭐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지상주의보다 더 앞서가는 게 우리나라 학벌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창 시절에 학업 능력을 좀 더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 여정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학원은 수준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 능력에 맞춰서 뭐 스페셜 프라임 엘리트 반으로 나눠지고요. 중학교 때 또 당연히 수준별 학습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준별 학습, 시험 기간에는 시험 대비 반 다시 변경되는 거예요. 동남끼리, 대경끼리, 소문끼리.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수준별 수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반 배치고사가 있고요. 중간기말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직 어머니 아이들은 없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 소무리에 있는 각 학교 전교 1등들, 전과목 만점자들 그리고 영수 중요 과목 100점자들이 많이 있죠. 이 비결이 뭘까요? 동남이 만점자가 많은 이유는요. 제가 볼 때 동남은 사립학교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아요. 시험 유형이 해마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공략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성우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다 보니까 시험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뀌고 해마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점 맞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대경 갔다 떨어질까봐 막 동남자 아이들도 많고 이번에 그래서 사상 최대 동남 지원자가 증가합니다. 그 학원에서. 이 아이들의 이 만점 비결은 제가 볼 때 첫 번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우수한 유전자를 불러주셨거나 탁월한 학습관리, 꼼꼼한 학습관리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뭐니 해도 우리 아들이 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그 노력의 결과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수한 선생님의 지도력이 또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이 3박자가 맞아야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뭐 학원 하나 잘 선택하고 선생님 한 명 잘 만나서 결과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요즘에 초등학교가 전학년 무시험제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으셨죠? 중1 때까지도 연장해서 자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7년간 어떻게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자유롭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유형 문제 자유롭게 보내다가 이런 2학년 때 뭐 시험 가서 갑자기 100점
맞고 싶은 거 욕심이겠죠. 예, 자유학 문제는 자유롭게 보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늦어도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2학년 때 우리 아이 성적 여기 들어가는 거야. 소비, 소재, 영어, 수학, 만점. 네,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저희하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지도한 입시 결과예요. 사실 저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참 유리한 것 같아요. 얘가 좋은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도 물려받고 어머니가 태교도 잘해주시고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도 잘 잡고 중학교 때 학업 역량 고취시켜서 고등학교 때 진로를 향해서 입시를 향해서 정말 정진해서 전력질주해서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 합격하면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게 누굴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자기 대학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저희 학원에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수시로 합격 소식을 전해온 친구가 있는데 여기 차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축하해주면서 이 고등부 수학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 선생님 합격했답니다. 사기 합격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영화과에서 하는 신지영이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GMB를 6년 다녔어요. 동생부. 그리고 중학교 때 다른 건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저희 학원 선생님한테 입시 지도를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게 고등부 선생님의 어떤 장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우수한 고등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우수대학만 꼽았고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어머니 생각해 볼 적 있나요? 아직 먼 이야기죠. 아직은 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먼 이야기지만 사실 좋은 대학을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금해서 착정인 거예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입 전형은 이 전형 종류가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어머니 솔직히 몇 가지 정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나는 그래도 한두 가지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좀 자연스럽게 리액션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대입 전형은요, 대입 전형에 대한 정의예요. 저희 한번 같이 분위기도 전환할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대학에서 정한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의 수학 능력이나 인성, 재능 등을 가려서 신입 학생을 뽑는 과정 또는 일. 이 바로 대입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대입 전형이 3,000가지가 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혼자 준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이거 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가 있는 거고 진학사라는 게 있는 거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 선생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가 함께 같이 준비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 대학에서 정한 독자적 기준이란 뭘까요? 이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정성평가 같은 거예요. 요즘 이 정성평가는 뭐 합격을 한 친구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몰라. 힘들 떨어진 친구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 이게 바로 독자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송후고에서 대신 1등급을 맞았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대학 입장에서 송후고 1등급을 뽑을까요? 한영외고 5등급을 뽑을까요?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5등급. 네, 왜요? 뭐라고? 그렇죠. 예. 1등급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했어요. 고등학교, 이걸 고교 등급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국 법무부 장관님 따님이 한영외고 5등급이잖아요. 뭐 5등급인데 어떻게 고대를 갔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는 수능이 1등급이어도 내신이 5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능 한 문제만 틀어도 5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교 등급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아무튼 똑똑한 애들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전공 적합성 알아, 너의 학업 역량 알아, 너의 발전 가능성 알아 라고 그냥 학종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생기부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학종에는 대입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시, 네,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네? 내신이요? 네,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그리고 생기부랑 수능이랑 내신이랑 다 보는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이걸 쉽게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 학종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제라고 아시죠? 그거에서 출범한 건데 좀 더 아이들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보내자. 너무 수능으로 줄 세우기만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학교생활, 봉사활동, 전공 적합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학생을 뽑도록 하자라고 생긴 전형인데 사실 요즘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이 확대되고 하면서 좀 많이 분리됐죠. 그래서 요즘에 확대되는 게 바로 뭐죠?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옛날 학력평가 제대로 막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자. 이게 더 공정하다. 물론 많은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고 쫄티게 강사한테 과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학생이 가서 혼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누가 대신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학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외부 영향이 개입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종이 변질돼서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불신하게 되고 불합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공정성 강화 때문에 상위 16개 대학,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예시, 권동우수 이 대학들에게 모두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라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떨어졌어요. 서울수도 16개 대학을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시로 확대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될 거고요. 지방대도 아마 다 이런 식으로 확대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전형이나 비교과 전형 이런 것들은 좀 정시 위주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시비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굿뉴스일까요? 소머리 친구들에게? 배드뉴스일까요? 정시 안 볼 거니까 상관없나요? 네, 상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되시죠? 예, 뭔가 발표가 나면 일단 걱정부터 돼.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진짜 더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여신이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자주 바뀌니까.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들이 세미나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입 정책은 너무 어렵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올해 저희가 이번 달에만 고등학생 세미나를 3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1, 고2, 고3 세미나 입시 전형이 다 틀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끼인 세대가 원래는 대입 4년 예고제 때문에 한 번 발표 나면은 4년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고유가 다 틀려서 세미나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세하게 이제 변경된 부분들을 보시면 교사 추천서 완전 폐지, 교자가 누구 몰아주기식, 누구만 잘 써주기 이런 거 완전 폐지, 바로 폐지. 자소서 언니 아직 모르시겠지만 1, 2, 3번 문항이 있어요. 너가 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1,500자 이내로 써라. 이거를 문항당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진학사에서 받고 해줍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이게 엄청난 외부 영향. 내가 어떻게 자율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 구술을 하느냐.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너 열심히 잘했구나. 어차피 학종 생기부 점검 시간이 15분 내외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 하나 잘 만들어 보겠다고 3년 내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수능은 8시간 동안 시험 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많은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이 자소서, 생기부 이거 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얼마 고생하면서 만든 이력인데 스펙인데 근데 그냥 대충 내가 보고 너 학업 역량 내가 알아. 너의 발전 가능성, 너의 전공 적합성 내가 다 알아. 라고 12분 만에 패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의미 없다. 비교과 영역 물론 이거 생기부에 적어도 좋지만 반영하지 않겠다. 의미 없다는 거죠. 현 중2부터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1 될 거니까 100% 적용되겠죠. 그때쯤이면 우리 아이들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비교과, 동아리활동, 수강료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네? 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내신이랑 수능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2고3은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수능 준비, 내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막 해외 봉사 가요. 자메이카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필리핀도 캄보디아 가서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 있고, 우리 동네 소그리 친구들은 요양 와서 봉사활동해요. 맞아요. 예, 당연히 입학사정관이 볼 때 뭐가 더, 너 봉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구나라고 스펙으로 보고 판단하겠죠. 동아리활동, 우리 친구들은 동네에 카페에 모여서 스터디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장관님 따님께서는 아빠 백으로 병원에 가서 석박사들, 연구진들하고 같이 논문 활동에 2주간 참여했대잖아요.
인턴을 2주간 참여했는데 어떻게 됐죠? 학술지에 제1저자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고대 비교과 전형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데 합격한 거예요. 와,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인턴 생활 2주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불공정하고 학종을 불신하게 만들겠어요. 아, 뭐 빼고는 사람 서로 사겠나? 우리 솔직히 소머리 어머니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실까봐 이런 외부 영향, 압력, 아이들 성적에 많이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이들에게 오로지 맡기시잖아요. 정당하게 너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그런데 아는 분들은 어떤 전형이 있는지 너무 빠삭하게 그 전문 진학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어떤 스펙을 쌓아줘야 되는지 자기네들끼리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스펙 쌓아주기, 수상 경력 몰아주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연간 2만 명. 근데 이것들을 다 이제는 미반영 정시로 전환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송우리 친구들이 겨뤄보지도 못하고 밀렸던 2만 명한테 이제는 동시송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능 40%로 반영한다라는 정보 발표가 교육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 송우리 친구들에게 금이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이제야 감이 오시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수능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내신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내신 관리만 잘하고 좋은 대학 갈까요? 제가 쉽게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2명의 고등학생 학교에서 전교에서 20위권 내외에 드는 1.8등급 내신 1.8등급이면 수능이 5개 기준, 5 영역 기준으로 한 과목 1등급 4과목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5 하면은 1.8등급이 돼요. 똑같이 내신 1.8등급인데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맞추고 이 친구는 수능 최저 못 맞췄어요. 나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갈 거야. 그래서 어렵게 찾아냈어요.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교과를. 근데 사실 이런 과는 많지도 않아요. 희박하고 경쟁률도 치열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수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정시 파이터 안 하고 싶어요. 피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내신 성적 관리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같은 성적 다른 입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최저를 맞춰줘야 되는데 최저를 합의, 3개 영역 합의 5등급 이내, 3개 영역 합의 7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때 유리한 게 뭐냐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된 거 아시죠? 2017년부터. 이거는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소우리 친구들에게?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배드뉴스예요? 왜요?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라는 거 뭐냐면 네. 몇 프로까지 1등급이죠? 4%. 전체 수능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중에서 상위 4%만 1등급 가져라. 몇 점을 맞던 상위 4% 이게 1등급이고요. 11%까지 너네 2등급이야 라고 정해놓은 게 수능 등급제인데요. 수능은 이제 9등급까지 나뉘는 등급제예요. 9등급 상대평가제예요. 그런데 영어만 절대평가로 풀어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왜? 우리나라 연간 영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영어 사교육비 1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수구리는. 정부에서 사실은 사교육을 줄이자라고 하는 건 이런 소규모의 작은 학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해외여행 보내, 해외 어학연수 보내줘, 고액과외 하죠.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 그런 고액과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평가 그냥 90점 이상 무조건 다 1등급. 인원 제한 없이. 4%든 10%든 20%든 90점만 맞으면 너네 다 1등급.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는 일찌감치 1등급 따먹고 등급 따기 어려운 수학이나 이런 영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는 우리 영어 공부 더 이상 안 한대요. 이거 1등 따면 다상이니까 다른 거 공부하는데 우리 소머리 친구들은 유리한 거 먼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수능 등급 영수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만 명 나왔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가영, 나영, 만도 1등, 가영은 만밖에 안 되고요. 나영도 2만.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3만, 2등급까지 7만, 10만 정도가 1,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조금만 하면 누구나 1등급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능 절대평가
우리 송우리 친구들에게 굿뉴스일까요? 네. 당연하죠. 네. 영어는 그래서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1차 세미나 오셨던 분 기지를 발휘해 주세요. 문제입니다. 문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 경쟁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정답하시는 분. 교육을 운영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뭐죠? 네? 자유학기제. 네. 9점 만점, 이거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자유. 네? 자유학년제. 아유, 1점입니다. 아유, 1점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하면 맨날 학원 가서 대가 크게 하라 하지 마시고. 예, 정답은 자유학년제입니다. 예,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지식경쟁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참여형 수업, 창의력을 더 키워주고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진학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자유학년제를 실시한 지 수년이 됐는데 전국 1,370개 중학교가 모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년 때문에 지금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요. 아이들이 시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학기구나 라고 정신줄 놓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공부 다 했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꾸준히 할 놈들은 알아서 하고요. 시험에 개의치 않고 안 하는 애들은 시험이 없으면 보통 아이들은요 거의 다 시험 공부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상 최대로 이 학력 격차가 되게 극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조만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네, 돼야죠. 이 자유학년제에 맞춰서 국어과정도 다 편성이 되는데요. 중학교 이제 가면은 초등학교 때보다 더 작은 4시간 교과목 수업을 해요. 오후에는 뭐 할까요? 5, 6, 7교시는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교시 옮겨 다니면서 조별 모임 하고요. 이동 수업 하고요. 여기 볼링장 가서 볼링도 치고요. 어디 견학 가가지고 소방 체험 활동, 위기 대처 능력, 법원도 가고 이런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진로 적성을 통한 고교 진학 방향성 설정을 하라고 이런 취지로 예술체육 활동을 넣어주고 교과 수업을 줄였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고교 진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로를 못 찾아서 적성을 못 찾아서 진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본 학업 능력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성적이 안 맞아서 진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교육으로 간극을 메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기초 학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원하는 진로 방향 설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년제 자유롭게 보내다가 요즘 애들 말로 개망하는 거예요. 자, 자유학년제 평가 방법. 시험을 안 보는데 뭘로 평가할까요? 그래도 뭔가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진로교육.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레포트 같은 것도 쓰고요. 체험학습, 핵심 역량 기르기. 요즘 교육부의 이 정책은 창의 융합형 인재예요. 그래서 너 혼자 잘하는 거 말고 같이 협업력을 좀 길러봐. 이런 취지로 많이 핵심 역량 강하고요.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고 아이들은 강의 듣기만 하다가 너가 나와서 진행해봐, 너가 수업 진행해봐 이런 실습, 토론, 학생 주도적인 수업도 많이 요즘 중학교는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학교 다닐 때하고는 학교 풍경이 많이 달라졌고요. 과정형 평가, 자기평가와 학생 친구들끼리 상호평가, 선생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을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정성평가식으로 서술형으로 기재해주는 게 1학년 성적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이런 과정형 평가, 서술형 평가하고 또 하나의 평가 방식이 있는데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기식 학교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그룹에서 평가하고 수행력을 노력해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질적인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건 좀 쉽죠? 네. 수행평가입니다. 수빈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수행을 요구하는 평가 제도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쪽지 시험 이런 걸로도 많이 평가를 받지만 공식 정리 학습제도 발표 수행, 만들기 수행, 실기 수행, 집필 수행 이런 것들로 옛날에는 집필 평가는 암기식 학습을 하는 교육의 자리에 있어요. 옛날에 집필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암기식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성적이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한 학기 성적이 시험 본날 결석하면 100빵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 방식은 평상시 그래도 지금 막 시작했어요. 누구 보세요? 네. 아 진주 어머니? 아 네, 동생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있죠? 만들기 수행. 네. 네. 집필 수행. 네. 집필고사는 하루에 뭔가 평가가 결정되는 방식이라면 수행평가는 평소에 늘 점검하는 과정형 평가 방식이에요. 이 수행평가가 과목별로 있는데요. 적게는 3개, 많게는 4과목 정도 수행평가를 봐요. 영어 같은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정도 수행평가를 보는데요. 이게 막 점수가 10점, 20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실 이거 쉽게 생각해요. 이건 10점 짜리야.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필평가 한 50, 수행평가 50 이렇게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꼼꼼히 잘 준비해야 되고요. 수행평가는 사실 미리 뭘로 시험 보는지 알려주고 보기 때문에 준비 잘하면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집필평가처럼 이거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꼼꼼히 잘 챙깁니다. 서술형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거 학습지 잃어버리면 또 빵점이에요. 저희 학원에 어떤 친구가 영어 수학 100점 맞는 우리 상황과사님 김유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수행평가 보는 날 결석했어요. 어떻게 되죠? 빵점 됐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과정형 평가라는 거, 평상시에 출석, 노트 필기 이런 과정은 다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거 노트 필기 잘한 친구인데 내가 선생님이다. 그럼 이 친구 노트 필기 점수 몇 점 줄까요? 만점. 저 같으면 만점. 네. 남학생들은 지적 능력 뛰어난데 막 이런 노트 필기 능력이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여학생들 보세요. 막 이거 막 허파랑 이거 판막이랑 이거 그린 거 보세요. 깨알같지 않습니까? 네, 그린 거예요 손으로. 네, 너무 잘해가지고 학습 떨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학창 시절 생각나시죠? 시험 봤던 거.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1 때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보다가 중2가 돼서야 7년 만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7년 만에 이런 수치화된 성적표를 처음 받아보실 거예요. 중2 때. 성취도는 이렇게 A부터 E로 나타내고요. 여기 보시면 집필평가 중간기만 25, 25, 50, 수행평가 50, 10점, 10점, 20점 해가지고 수행평가 절반이에요. 집필고사 100점 맞아도 25점 맞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기말고사도 100점 맞으면 50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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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다 맞아야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는 A부터 E로 나뉘고요.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네, 이런 식으로 성취도가 나뉘는 거예요. 어머니 뿌듯하시죠? 네. 소명이 어머니신데 소명이 성적표예요. 네. 공부 너무 잘해요. 인성도 바르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해요. 또 맞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는데 이런 성적표 어머니 받고 싶으시죠? 2학년 됐을 때. 네. 어머니 이미 절반 성공하신 거야. 지금 동생이 또 중학교 갈 때 돼가지고 오셨는데 아이들이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적이 뭔지 아세요? 네? 89점 맞아서 B 받으십니다. 저희 수학 선생님도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89점 나 이런 성적 제일 싫어하고 속상하다고 와. 네. 어차피 B 가지고 81점 맞는 애들 진짜 잘 받은 거죠. 네. 89점 맞으신 거 1점만 더 맞았으면 A 되는 건데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양한 문제로 수량화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사실 너 얘 실력은 좋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실전이 약한가 보다 하시는데 사실은 시험 성적은요 거의 내 실력대로 나와요. 오차 범위는 10%도 안 돼요. 찍었는데 맞았거나 실수를 하나 틀렸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실력을 꾸준히 쌓은 아이들은 사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요. 벼락치기 아시죠? 확인할 때 많이 해보셨죠? 벼락치기를 많이 해도 사실 B등급 이상 맞기 힘들어요. 지금 학교에서 100점 반경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시대 나가도 아시겠지만 올림피아드 문제, 마지막 4문제, 킬러 문항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아이 아니고 벼락치기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A까지는 정말 바라볼 욕심이에요. 가끔 너 왜 100점이 안 나오니 학원 다니 지금 몇 달이 됐는데 하시는 분 계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기초 학습 습관 잡고 학업 역량 키운 아이들이 중2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아무리 주말 보충을 열심히 해도 갑자기 A그레이드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의 포인트가 문법과 독해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문법 하면은 다 이게 법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다 어려워해요. 그쵸? 예. 사실은 뭐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약속?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법을 배웁니다. 우리 은정이도 이제 막 들어갔죠? 예, 지금 4학년 되죠? 지금 3학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쉬운 재미난 뭐 미스터 그래마 뭐 재미있는 챈트를 활용해서 문법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되면 네, 그래마 페이지 들어가는데요. 2015 교육과정에 기준한 문법사항.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 배워야 되는 문법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거든요. A to Z. 여기는 문법사항은 재미 교재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표시인데요. 실제로 학교 공부를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르치고 시험 봐요. 왜냐면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요즘 학교 진도 보면 1, 2, 3, 4, 5, 6, 7, 8, 9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3과 5가 9가 그러면 아이들이 자 시제대서 배웠다가 분사대서 배웠다가 뭐 의문문을 배웠다가 요것만 시험 봐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100점 받을 수 있어요. 배운 것만 열심히 하면. 근데 전체 맥락을 놓치고 간다는 거죠.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가서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문장 분석하고 할 때 안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사실 문법 공부를 이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은 이제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기초학력이 튼튼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 역량을 100% 시너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중학교 때까지 사실 문법 공부 다 끝내줘야 됩니다. 저희는 A to G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3바퀴 누적 반복시킵니다.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바로 중학과정부터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예비 중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 교재예요. 이 교재는 영문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영어 문장 분석을 위한 교재인데 평생 영어 공부의 근간이 되는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GM에서 가장 특화된 교재고요. 시중에 잘 이런 교재 팔지도 않아요. 자, 교재 속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영어 문장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죠. 중1이면. Mom went to the store with my sister.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품사를 나누는 거예요. 명, 내동형부, 전적감. 우리 아이들 채택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찬이 못 들어봤나, 채택? 명, 내동형부, 전적감 해가지고 명사, 통사, 전치사, 형용사, 형용사, 형소동사, 형태, 수련, 극이성체, 사태, 명사, 쌍의 이름, 동사, 명사, 대명사의 동작이나 상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문법 챈트들을 외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두 번째 품사를 나눕니다. 세 번째 문장 분석. 얘는 주어, 얘는 서술어, 얘는 목적어, 얘는 보어. 이런 거를 성분을 나누고 문장의 형식. 얘는 주어 동사밖에 없네. 1형식. 얘는 주어 동사 보어 있네. 2형식.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네. 3형식. 이런 거를 형식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 단위를 나눠요. 영어는 문장 선행형 구조죠. 중점 선행형 구조라서 주어 동사 끊어주고 전치사 앞에 끊어주고 문장 끝에 끊어주고 생각 단위를 나눈 다음에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을 해줘요. 아이들이 이 교재를 배우는 동안 수십 개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문장 분석하고 품사 나누고 생각 단위 나누고 직역하는 훈련을 해요. 초등학교 때 파니스 배워서 문장을 읽을 수는 있는데 품사를 모르거나 문장을 분석할 수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교재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 좋은 과정이고요. 지금 스페셜반, 프라임반 동일하게 이 교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잘하니까 너희들은 스페셜반은 이거 하자, 프라임반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 필요한 교재라서 지금 같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어에서 뭐니 해도 영어 실력은 단어 실력이잖아요. 저희 기존에 초등학교 때 GM에 다녔던 친구들은 초등 800단어를 언제 뛰냐면 한 3학년 시작하면 4학년 다 뛰어요. 우리 은정이도 뛰었죠? 예, 3학년인데 지금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뒤늦게 시작한 후발주자, 소비, 소재, 민지 이제 막 시작했어요.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초등 800단어 싹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매일 하루 한 파트씩 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스페셜반은 단어장, 중학 단어장 들어갈 거고요. 프라임반은 이거랑 같이 있는 단어장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엘리트반은 800단어부터 끝내고 차후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단어 공부, 문법 공부, 독해 공부 준비하고 있고요. 수준별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은 시간표 배정 문제, 그리고 반 배정 문제 저희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수학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오늘도 많이 지치셨나요?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부모님들 같이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소통하는 수업 그리고 재밌는 수업을 이제 함께하고 있는 GMB 팝이사원 부원장 한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솔직히 제가 좀 10년간 이제 수학 강사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요. 좀 아무래도 중고등 중심의 어떤 그런 학원만 다니다 보니까 좀 예비 고등 설명회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좀 이런 예비 중등 설명회 이런 것들이 참 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참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서서 그 입시체제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이제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게 수시 모집이에요. 그래서 수시 모집 중에서 이제 학종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 자소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없어지면서 이제 대부분 내신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제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게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실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예전처럼 정말로 실력으로 모든 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앞에서 너무 다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시간표 배정, 반배정 어떻게 되는지 수업 특징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뭐 공부의 팁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배정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들이 이제 보면은 수업 체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적응이 되게끔 단계별로 준비를 했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이제 초등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물론 중등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1월 2일부터 방학 전까지 이때는 이제 3교시 체제로 해가지고요. 자, 1수 1부 2교실로 해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매일매일 이제 거의 월화수목금을 그냥 써놓은 시간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영어, 수학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좀 단순하게 뭐 1년 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쭉 이어져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리고 국어과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2번씩 들어가게 되겠고요. 저희가 한 1월 중반, 한 1월 13일쯤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학창봉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1학년 아이들이 좀 이런 체제에 걸맞게 시간표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학을 아이들이 쫙 하게 되니까 그래서 1월 13일 정도서부터는 방학 시간표로 1시 반부터 3시 55분까지 마찬가지로 수학 영어는 매일매일 그리고 국어과학은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계속 들어가는 시간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학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시간표 이제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바뀌어서 4시 55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초등 때 2교시 체제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다녔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영어 수학도 매일 들어가게 되고 숙제도 이제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도 같이 도와주신다면 적응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고요. 네, 그 다음은 수준별반 어떤 반 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3반, 스페셜반, 프라임반, 엘리트반 3반이 있고요. 수준별 학습을 합니다. 어머니들도 이 수준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 이제 쭉쭉 가르쳐 보면 진짜로 막 문제풀이 속도라든가 어떤 개념 이해도 응용도 정말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다르게 모여버리면 진도사항도 굉장히 느려버리고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같은 그런 특징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수업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진도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뭔가 다 배워놔야 그래야 그런 진도 과정이 다 돼야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나오는 유형들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런 진도 과정이 먼저 다 나가져야지만 어떻게 좀 응용적인 문제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하나하나 생기게 해서 그런 유형들이 그리고 응용적인 문제들이 더 채워질 때 저는 이게 실력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수준별 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각반 특징인데요.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년 더 선행 및 심화 문제 연습을 진도 수업 외에 더 하게 되겠고요. 이제 대부분은 한 학년 선행을 더 하게 돼요. 솔직히 쭉 가르쳐 보니까 어려운 거 많이 풀자 이거보다는
솔직히 한 학년 더 선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1학년 아이들은 이제 1학년 걸 배우는데 1학년 거 배우면서 2학년 거 또 배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자, 방학 중에 1학년 과정을 한번 싹 다 훑고 나서 아이들이 좀 1학년 게 문제 좀 맨같이 돼. 이제 그때부터는 2학년 걸 같이 해서 한 학년 선행을 하게 되겠고요. 월수금에는 자기 학년 그 수업을 그리고 화목에는 한 학년 더 선행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라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 수업 외에 어떤 유형별 문학 반복 연습을 더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반이 되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유형의 폭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반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유형별로 아이들이 좀 강해지는 반이기 때문에 가장 내신에 좀 특화된 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엘리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 수업 외에 기초 문제 연습을 더 하게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참 가장 낮은 반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진 상태에서도 응용 문제가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가장 잘 닦을 수 있는 중요한 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반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럼 반 배정은 어떻게 정하느냐? 한 학기에 2번, 즉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그래서 1년에 총 4번의 반배치고사를 보게 되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좋은 반에 잘 배정이 됐는데 뭐야 또 가? 또 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을 좀 가르쳐보면 좀 실력이 참 수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뭔가 개념 부분이 조금 막힌다든지 풀이 부분이 조금 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좀 가르쳐보면 그런 하나하나가 좀 풀리면요 갑자기 이제 실력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빠르게는 한 달, 2달 안에 정말로 실력이 바뀌는 경우가 오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4번의 반배치고사를 보고요. 그럼 반배정 선정을 반배치고사로만 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반배치고사 점수, 학교 지필고사 점수, 1학년 아이들은 이런 지필고사 점수가 없겠지만 학생 수업 자세 그리고 선생님 의견까지 총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물론 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한 번에 잘 선정이 되면 좋긴 한데 이제 막상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한 2주 정도만 이게 수업을 해봐도 아, 이 학생이 솔직히 이 반보다는 이쪽 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준적으로 훨씬 더 여기가 맞아서 그 도움이 더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설 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중간에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웬만하면 근데 이 방법으로 한 번에 잘 성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정원은 이제 10명 내외라고 이제 적었는데 솔직히 딱 약속드릴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서 왜냐면 뭐 어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은 정말 소수 체제로 해서 뭐 5명만 하겠습니다. 6명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학원들도 있긴 한데 이제 반배치를 봐보면 아, 이 학생들은 한 6명 정도면 그러면 딱 괜찮겠다. 아, 정말로 얘네들은 얘네끼리만 수업을 해야겠다. 그게 맞네. 라고 판단이 설 때도 있지만 반배치고사를 봤는데 혹은 선생님들도 판단을 해봤는데 이게 한 12명 정도가 정말로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같이 그렇게 모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반배치에 따라서 정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명 내외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서두르겠네요. 수업 특징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앞에서 수준별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수준별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방학이랑 학기 중에는 수준별 수업을 하고요.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 대비 기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 때는 학교별로 아이들을 반배정을 시켜주시고요. 학교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다른 범위 그리고 특징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기간에는 학교별 수업을 통해서 내신 향상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교과 내신 학습 3번 누적 반복. 반복시키는 게 무슨 장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지역만 10년간 이제 강사를 하는데 솔직히 좀 한 내용을 오래 간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시켜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스페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1스페셜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 더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주가. 네, 하고 있고요. 1차함수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1차함수가 어려워요. 그래프 특성도 어렵고 너무 범위도 넓고 근데 이게 막상 가르쳐 보면요. 진짜 잘합니다. 생각보다 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 힘든데 정말 잘 따라요. 지금 1학년인데 2학년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1, 2주 되면은 하얘져요. 이게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좀 개념 내용을 그럼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면 그럼 애들이 오랫동안 이게 남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선행으로 진도학습을 한번 싹 다 끝내고 두 번째 학기 중에 다시 한번 진도학습이 들어가면서 유형 같은 것들이 좀 더 살이 돋고 그 다음 시험 때릴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전 유형이라든가 조금 응용되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갈 때 이런 3번의 반복이 걸쳐지는 게 제가 볼 때 여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이 방법이 아이들 실력 가장 많이 오르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점수 뽑은 아이들도 많고 한데 세세하게 얘기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이제 주간 테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그래서 매주 모든 반이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본 주간 테스트 시험지, 점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별로 파일 보관을 할 거고요. 그것들은 이제 뭐 매주 드리면 너무 바쁘시니까 한 2주치나 한 달치 정도씩 쌓이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 단원을 점수가 이렇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 다음 뭐 학습 상태가 어떻구나,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뭐 자세 부분은 어떻구나, 이걸 같이 이제 상담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걸 단순히 뭐 주간 테스트라기보다 지금 1학년이 시험이 없잖아요, 거의. 뭐 보긴 보더라도 상식평가 아니면 무슨 수행평가라는 이름을 달아서 시험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조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 때 이런 중간고사라든가 좀 정식적인 지필고사를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이 참 실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상담 드릴 때 진짜 괜찮다고 잘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막 무슨 더하기가 빼기로 보이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험 울렁증 같은 것들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좀 간단한 그런 시험 체제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통과 못한 학생은 오답노트를 쓰게 되겠고요. 뭐 각 반마다 좀 커트라인은 다르게 둘 예정이고요. 스페셜 좀 높은 반 같은 경우는 그냥 커트라인은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트라인을 둬서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를 하게 되겠고요. 오답노트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 오답노트 그냥 시키잖아요. 되게 지루해요. 틀린 거 그냥 다시 쓰기, 글씨 연습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오답노트가 아니라 아이들 그 틀린 문제를 숫자를 바꾸든 내용을 조금 바꾸든 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오답노트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틀린 거 다시 써라 이게 아니라 직접 다시 만들어내서 내가 뭐 때문에 자꾸 틀렸는지 그리고 자꾸 틀린 유형들이 왜 무슨 실수가 자꾸 나와가지고 내가 틀리는지 이런 걸 알게끔 하는 그런 오답노트가 되거든요. 질문도 없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원장님이 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수행평가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수학 부분도 좀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목마다 좀 다 다르긴 한데 여기 현 4개 중학교 좀 잠깐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크게 보시면 대경중은 한 학기에 2번의 시험을 봐요. 1차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번을 보고요. 그 퍼센테이지가 60%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총 합쳐서 40%가 되겠고요. 이제 쭉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대경중이 이 지필고사 퍼센트가 좀 높은 편이에요. 60%. 근데 동남중을 보시면 학기 중에 시험을 한 번만 보고요. 그게 50%.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정말. 그리고 수행평가가 50%. 반반이고요. 이제 송우중 같은 경우도 시험은 딱 한 번만 보게 되고요. 한 학기에. 그래서 그게 40%. 나머지 수행을 총 6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수행이 훨씬 더 높죠. 가열중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의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필고사 40%보다 훨씬 더 높죠? 60%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순하게 지필고사보다도 아예 평가가 이 퍼센트가 똑같은지 훨씬 더 높은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남중학생이에요. 동남중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정말 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필고사가 10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50%를 다 건졌죠. 50점이 건져졌어요. 근데 수행평가 준비를 잘 안 해서 25%만 건져졌어요. 그럼 25점이 됐죠. 합치면 몇 점입니까? 75점. 즉 아이가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았지만 정작 이게 성적표를 받아보면 75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C등급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험 잘 보면 이제 성적이 높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수행평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머니들도 이 학교는 좀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챙겨주고 있구나 이걸 알게끔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먼저 동남중입니다. 학교별 지정문제 평가 시험 내에 어떤 지정문제 설명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책에서 요거 해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를 뽑아줘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숫자만 바꿔줘요. 혹은 이제 뭐 동남중학교 2학년 이제 뭐 정환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인데 그 아이 어떻게 나오냐 이랬더니 그냥 아예 똑같이 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이거를 만점 맞도록 대비 다 해주고 있고요. 뭐 지정문제 설명하기 같은 게 있는데요. 제비뽑기를 한대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뽑아봐라. 딱 뽑으면 100페이지에 몇 번. 그거를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아이들 보고 문제 풀어라 하면 잘하지만 이게 설명하라고는 갑자기 못해요. 이거 정말 설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그 강의를 보여줍니다. 직접 풀이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거다.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예상 질문을 하세요. 이거 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예상 질문 같은 경우도 제가 왠지 선생님이 이런 부분 짚어줄 것 같다. 물어볼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싹 다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송우중 같은 경우에 이제 단원별 논술 평가를 해요. 즉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3문제, 4문제씩 평가를 보게 되고요. 단순히 그냥 문제는 아니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단원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학원 진도가 그거에 맞게끔 단원이 다 끝나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진도 사항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학원에서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도 맞게끔 이미 반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싹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가열중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별 논술평가 그리고 미션별 서술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단원 끝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형식의 문제를 보게 되고요. 미션별 서술평가를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념에 대한 마인드맵을 뭐 그려봐라.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뭐 송호고도 그걸 하고 있어요. 송호고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인드맵 그리기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개념 내용을 한번 쭉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문제 푸는 연습이야 많이 했지만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쓰는지 이런 것들 너무 다 쓰려고 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싹 다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개념에 대한 문제 풀이를 자세하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추가 점수로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싹 다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중 같은 경우에는 좀 학습지 유형의 평가시험 참 많이 논술형인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서 숫자만 바꾸세요. 숫자만 바꾸셔가지고 그걸 다시 볼 수 있는지 소명이도 그렇게 다 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그런 프린트물이 완벽하게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수행평가가 되고요. 이제 실험적 수행평가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만환경을 이렇게 봅니다. 만환경이 그냥 만환경이 아니고요. 이제 자기 눈 시야가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각도가 올라가는 그런 만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건물에서 그 만환경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몇 도 정도에 벌어진 걸로 그 건물을 쳐다봤을 때 건물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삼각비 그 탄젠트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가서 자 건물 재보자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시야가 몇 도로 벌어졌을 때, 그리고 네가 건물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졌을 때 탄젠트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비해주고 있다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수학 계통도 잠깐 그려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몇 개 안 써있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함축적으로 썼습니다. 그냥 고2, 고3은 안 썼지만 모든 내용까지 썼고요. 물론 초등에서도 요즘에 좀 특이하게 함수를 먼저 배워요. 이름은 다르지만 정비례 방비례. 그래서 뭐 다 쓰진 않았지만 수학이 이렇게 엄청 많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은 굉장히 단계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1년 배워서 뭐 갑자기 그 부분 잘 되고 쫙 잘 이어지고 뭐 갑자기 뭐 중3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잘하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수학은 굉장히 연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솔직히 중1 때 시험을 안 보는데 굳이 중1 때부터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냐. 아니 뭐 중2나 중3 때 와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가르쳐보면요. 물론 그렇게 오더라도 잘하게끔 그래도 말 힘들게끔 좀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한데 중1 때부터 하는 학생들은요. 정말로 달라요. 정말 다른 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보면은 그 정말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본기가 참 탄탄하게 잘 올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1 내용을 배우면 그냥 그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1차 방정식 중1 때 배우면 중2 때 이게 11차 방정식으로 연계가 되고요. 이것들이 또 이제 2차 방정식, 고등에 나오는 방정식 계속 연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자유학년제 때문에 힘들 일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6년치 계획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중1 때부터 뭔가 쭉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좀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학 공부 팁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신이 푼 문제의 풀이를 넘겨요. 지우지 좀 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중3에 이은비라는 학생이 있어요. 대경중 아인데 이 학생이 이제 뒤에서 한번 푸는 걸 한번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부분이었는데요. 보조선도 너무 잘 그리고 와, 저 내용 어려운 건데 결국 보조선 그래서 각도 찾아내고 풀이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너무 뿌듯해요. 잘 가르쳤다.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20도 더하기 30도 했는데 답을 뭐라고 쓰냐면 60도라고 써요. 다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해보고 한번 얘 틀렸다고 한번 해봐요. 틀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싹 다 봐줍니다. 내가 좀 뭘 잘못했나 해서 보조선을요 이렇게 그렸던 걸 갑자기 다르게 그려요. 이거 내가 이게 틀려서 그랬나? 보조선 갑자기 이상하게 그리고요. 문제풀이도 완전히 다르게 가요.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틀렸어요. 안타까워요. 앞으로 뭐 한 번 더 내또 보면 멘붕이 와요. 막 이게 틀리면 얘는 막 점점 이상해져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틀린 문제를 여러 번 푼다고 해서 그 유형이 확실하게 정복이 되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체 자꾸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실수하는지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었다가 다시 풀고 지었다가 다시 풀고 이거는 그냥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푼 문제의 풀이를 바로 지우지 말고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 실수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푼 문제의 풀이를 남기고 그럼 풀이를 이제 풀이를 남겨서 여기가 틀렸군. 이것만 알아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뭔가 자신만의 오답노트로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고 혹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바꿔서 자기가 만들어서도 풀어보고 근데 단순하게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남겨보려면 이러면 안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간 테스트 내용에서 커트라인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오답노트 연습을 같이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별 내신 향상을 위한 팁인데 뭐 어떤 어머니들은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뭐 이제 갑자기 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럼 막 다급해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 나 어떻게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 막 이래요. 저한테도 와서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볼 것도 많고 문제집도 많고 프린트물 이따시만큼에 이거 다 봐야 되고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난감해할 때 엄마 나 50점도 안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엄마 나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런 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동남중은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랍니다. 웬만하면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로 다 내세요. 교과서 문제를 바꾸든 응용을 시켜도 교과서 문제를 응용을 시키고요. 좀 어려운 문제를 해서도 교과서 그 개념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달려있는 걸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막 50점도 못 맞을 것 같다고 막 불안해할 때는 교과서만 제대로 집중해도 7, 80은 맞을 수 있다더라. 물론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그런 폭넓은 공부를 싹 다 건져야지만 잘 보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점수를 받고 싶다면 어머니들한테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집중한다면 동남중 충분히 7, 8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대형중 학습지에 집중하라. 프린트본에서 다 내세요. 학교 문제는 문제대로 실으시고 자기가 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나 이런 문제를 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담긴 프린트물을 주세요. 그게 이제 1번서부터 40몇 번까지 이제 프린트물이 쫙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오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이제 그 학습지에서 웬만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달달달달 해도 7, 8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드린다 이 얘기는 상위권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 앞서서 점수도 나왔지만 어머니들이 100점 그러면 이번 시험 쉬었잖아요. 뭐 누구나 100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실수 안 하고 다 맞춰내고 유형 정복 다 됐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팁으로 드리자면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다양한 공부를 하라.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내시고요. 프린트에 있는 거 프린트물로 내시고요. 하물며 제가 송우중 2학년에 이제 혜민한 학생이었는데 맨 끝에 문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야 이게 어려운 거 애가 어떻게 푸냐. 근데 그게 어디 있는 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송우중 건데 이게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1학년 거 거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가 풀어보셔서 아시겠는데 앞에 건 좀 쉬운데 이 뒤로 갈수록 진짜 난이도 세거든요. 못 건드려요 고등 애들도. 근데 그걸 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어머니는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수 얘기 들을 때 이제 당연히 혜미는 9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막 믿음을 시켜드리고 했는데 정작 이제 89점 나왔을 때 정말 막 미치는 거죠 진짜로 막. 근데 그런 문제를 내니까 제가 다 억울하기도 하고 이 아이도 막 이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억울해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어려운 얘기지만 다양한 공부를 하라. 그래도 송우중이 그래도 요즘은 조금 좋아져서 학교 시험 문제가 조금 문제집 틱해졌다. 약간 그래도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고요. 참 이거는 팁은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만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롤중. 가롤중은 기본 문제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 프린트물 이제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가롤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가장 키포인트로 보는 게 아이들이 기본기를 탄탄히 갖고 있느냐,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더라도 그 문제집의 어떤 대표 유형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7, 80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더 상위권인 어떤 그런 점수를 위해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네 점수가 곧 내 점수다. 선생님은 이제 늙어서 시험이 없어졌다. 내 점수는 사라졌다. 네가 만일에 50점을 맞으면 나는 50점인 어떤 선생님이 되는 거고 네가 만일에 100점을 맞는다면 난 100점이 선생님이 되는 거다. 즉 제가 무슨 남일처럼 이 아이가 못 봤다 그래서 너 왜 못 봤어? 이게 아니라 정말 같이 가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지도를 할 거고 어머니들이 이런 부분을 좀 믿어주신다면 저도 정말로 이제 제 인생 남은 인생 전부 다 가르치는 걸로 정말 쏟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네. 아이를 만약 동남 중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 뭐 아니면 풍무 중에 다니는 아이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반을 따로 만약에 가르칠 때 얘는 동남도 다니니까 교과 수업 위주로만 안 가르치겠죠? 다양하게 저희는 가르치겠죠?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학원에서 교과서 문제 위주로 수업을 나가지 않아요. 네. 뒤에 소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교과서만 갖고 풀리질 않아요. 반드시 대비 문제집을 하든 풍담은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그걸 다 합니다. 네, 저 여기서 봤을 때 송호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점수 제일 안 나와요. 아니, 예전에 정말 뭐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선생님이라고. 진짜 너무 잘 만드세요. 이게 뭐 칭찬입니다.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막 만발 퀴즈를 내시고요. 수학 문제인데 난이도도 자꾸 이제 그래서 저는 송호중을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게 생각해요. 송호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학이 70점대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맨날 내신이 70점이에요. 72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송호고 가서 1등급 바로 뽑았어요. 단순하게 송호중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안 되니까 망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조금 세게 가르치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장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력이 쌓아서 중학교 때 전교일등 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시키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내용 마치겠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가했지만 오늘 유익하셨죠? 네, 저희 부원장님 기대 가시나요? 네. 저는 오늘 유익하셨죠? 네, 저희 부원장님 기대 가시나요? 네. 저는 원장님 영어 파트, 저희 부원장님 수학 파트, 영수 중심 종합으로 탄탄하게 아이들 실력으로 보답해 드릴 거고요. 저희 학원에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도 의사를 신뢰하고 약을 먹어야 약발이 잘 받는다고 하죠. 네, 저희 학원에 보내주신 실력만큼 성적으로 또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드릴 건데요. 네, 조금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퇴원을 조치하겠다는 라기보다는 연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는 공부를 못하거나 하는 아이들을 절대 타박하지 않아요. 더 해주죠. 보충 더 해주고. 그런데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아이들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내분양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연합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저희 학원 아이들 정말 무단결석하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엄마든 아빠든 본인든 부득이한 사정 있을 때 꼭 전화를 주고요. 단순지각, 지각 그냥 노닥거리다가 늦는 경우도 월 4회 이상이면은 제한이 되고요. 저희 학원 아이들 너무 착해서 선생님한테 무리하게 군다거나 수업 분위기 방해한 친구도 거의 없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유발해서 가해자가 된다거나 너희들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 우리 집에 이런 친구 있다. 기초가 부족한 친구 공부 좋아하지 않지만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상위권 향한 정말 1등, 상 1등급 노린 친구들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런 친구도 우리 집에 한 명 있다 하시는 분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2020년 내년도 교육비 정책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현수막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학원비라도 올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전년도와 동일한 학원비를 책정했고요. 사실 어머니께 실력으로 보답해드리는 게 가장 큰 혜택이지만 일단 두 학원이 연합한 기념이기도 하고 학부모님께도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가 그대로 가지만 저희 선납 할인 제도까지 있습니다. 3개월을 선납하신다는 건 3개월 안에 입연이었으면 계속 보내주시겠다는 신뢰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추가 할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교재비 포함, 중고, 동부는 교재비 미포함입니다. 중고, 동부는 교재비가 좀 변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따로 청구가 되고요. 구성을 설명드리자면 중학생 때 나는 영어만 하겠다, 나는 또 수학만 하겠다 하신 경우 단가 20만 원이고요. 영어랑 수학만 하겠다, 영어 수학 가장 중요하니까 33만 원 구성이고요. 우리 아이는 국영수가 내가 전공 다 하겠다. 저희가 수학이 5타임 일주일에 영어가 5타임, 10타임 들어가고 국어 3타임, 과학 2타임, 일주일 수업 시수가 15타임이에요.
네, 없어요. 네, 역사는 별로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국수사가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것도 수업 시수로 살짝 좀 쪼개야 돼요. 뭔가 또 빠져야 돼요. 국영수가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학원 양주 의정부에 없습니다. 서울에만 있어요. 주 5일 3교시 수업, 영수 중심 종합, 주말 시험 대비, 직전 보충까지, 촬영회까지 이 모든 걸 35만 원대 구성했고요. 네, 약간 헛쇼핑 같네요. 네, 합리적인 가격을 지정합니다.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학원도 너무 부담되면 못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좋은 교육으로 보답해드리는 게 가장 큰 혜택이지만 또 합리적인 교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사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차례로 입장해주세요. 네, 전 중등부 교사진 다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보시면 편한데 여기로 이렇게. 우리 초등부들은 발표할 때 항상 여기 숨어있다가 입장해주세요 하면 예쁘게 입장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예쁘게 입장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같네요. 미모와 실력과 경력을 경비하신 20우리의 1차 검사들 제가 1만 사진에서 저희 학원에 다 모아놨습니다. 네, 한 명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국어강사 김소정입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현 중등부 영어를 맡고 있고 내년에 중3 고1 영어를 맡게 될 김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학교 1학년 영어 스페셜반을 맡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저는 예비중일 프라임반 맡게 될 안은별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얘기해주세요. 저는 조세핀입니다. 네. 저는 로지입니다. 저는 줄리아고 중1 예비반 엘리트반 맡게 될 김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스페셜반이랑 엘리트반 맡게 될 안혜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드 피트. 수학 부분을 제가 이제 중반적으로 다 중등부 이제 수학 부분을 맡고 있는 부원장 겸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과학 1, 2, 3학년 과학을 맡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수학 전담하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영어 전임을 맡고 있는 한석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 원비아 인포를 맡고 있는 손예린입니다. 한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저는 제이미 퍼비스 학원장을 맡고 있는 최다은입니다.